안녕하세요, 웍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기산을 전해액으로 사용하는 알루미늄 아노다이징을 해보겠습니다. 유기산 아노다이징은 경질 아노다이징에 속하는데 염색을 하기 위해서는 산화층의 두께가 두껍지 않아야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작업했던 타입2 황산 아노다이징과 비교해보면 유기산 아노다이징이 더 매끄럽고 더 단단한 금속 질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기산 아노다이징은 타입2 황산 아노다이징과 양극산화 공정이 다를 뿐 나머지 공정은 비슷하기 때문에 이전 영상과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작업에 사용할 알루미늄은 6000번대 알루미늄입니다. 버릴려는 전기 압력밥솥 내솥을 잘라낸 것으로 내솥의 재질은 6061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유기산 전해액으로 양극산화 후 염색 가능 여부는 전해질인 산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연산은 치밀한 베리어층을 생성하여 염색은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염색을 하지 않는 DIY 경질 아노다이징을 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베이킹에 사용하는 타르타르산인 주석산은 염색에 적합하지 않은 낮은 수준의 다공성 기공이 만들어지는데 염색에 적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염색은 가능합니다. 시중에서 구입이 가능한 옥살산은 염색에 적합한 다공성 기공을 형성하는 유기산입니다. 옥살산은 단독 혹은 혼합산으로 유기산 아노다이징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옥살산 양극산화로 생성된 다공성 산화층은 염료를 잘 흡수하고 내구성 및 내마모성이 뛰어납니다. 옥살산 전해액으로 양극산화에 한 번 사용한 음극 정극의 표면은 옥살산과 결합한 화합물로 인해서 2번 이상 연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분의 정극을 준비하거나 사포지로 재사용하면 되는데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알고 계시듯이 옥살산은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장결석에 취약한 요인을 가진 분은 가급적 취급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옥살산 취급 시에는 반드시 개인 안전장비 착용하시고 환기 또한 필수입니다. 그럼 유기산 알루미늄 아노다이징을 시작하겠습니다. 타입2 황산 아노다이징과 마찬가지로 음극 정극을 용기 바닥까지 내리시면 안됩니다. 양극산화의 추가적인 내용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살산 양극산화에서 옥살산의 일반적인 농도 범위는 2%에서 10% 사이입니다. 이 농도 범위에서 약 4%가 가장 고도로 정렬된 다공성 기공을 얻는 표준 농도입니다. 저 역시 4% 농도의 옥살산 용액을 만들겠습니다. 이번에 만들 전해액은 500ml로 4% 농도는 20g입니다. 옥살산 용액의 농도를 높이면 양극산화 시 인가되는 전압이 약간 낮아지기는 하지만 농도가 높을수록 불규칙한 다공성 기공이 생성됩니다. 알루미늄 아노다이징은 생각보다 증류수 또는 초순수의 소비가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초순수를 대용량으로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면 비용을 꽤 줄일 수 있습니다. 옥살산 양극산화에서 염색을 위한 적정 온도 범위는 15도에서 20도입니다. 20도 이상에서는 다공성 구조가 불규칙해지고 최종 양극산화의 품질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해액의 온도가 높을수록 연질의 산화층이 생성되기 때문에 찬물에 전해액 용기를 담가 두어야 합니다. 온도 상승이 클 때는 여기에 얼음을 넣어 두시면 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특정 산화층을 얻기 위해 32도, 40도에서 양극산화를 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 두 개의 DC 전원 공급 장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최대 30V 10A로 실제 전압은 31V까지 출력되는 DC 전원 공급 장치입니다. 또 하나는 최대 120V 3A로 실제 전압은 121V까지 출력됩니다. 옥살산 양극산화 시 인가되는 전압 범위는 일반적으로 40V에서 65V 정도로 높습니다. 전해액의 전도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황산 또는 황산 나트륨, 인산 등을 소량 첨가해야 합니다. 참고로 염화나트륨인 소금은 염화물 성분 때문에 양극산화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질입니다. 지금 70V의 전압을 맞춰놨습니다. 양극산화가 시작되면 절연성의 치밀한 초기 베리어층이 형성되는데
전해액의 낮은 전도도와 더불어 초기 인가 전압을 높이게 됩니다. 표층에서는 국소 용해 반응이 유발되면서 기공을 형성하는데 국소 용해 반응은 인가 전압을 낮춰 전압을 안정시키지만 여전히 높은 전압이 인가됩니다. 단독 유기산 전해액을 사용하는 아노다이징은 기본적으로 높은 전압이 필요하기 때문에 황산 등을 첨가하여 전도도를 향상시키기 전에는 30V 출력을 지원하는 DC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알루미늄의 알칼리 탈지 및 에칭을 위해서 2% 농도의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만들겠습니다. 2% 수산화나트륨 용액은 100ml를 만들 거라서 2g의 수산화나트륨이 필요합니다. 우선 아세톤에 담가서 1차 탈지를 해줍니다. 알루미늄을 연결한 와이어는 알루미늄 또는 티타늄 와이어여야 합니다. 알루미늄의 산화물은 절연성이라서 알루미늄과 와이어는 정기적으로 확실히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스프레이하는 물은 초순수입니다. 만들어둔 수산화나트륨 용액에 담가 알칼리 탈지 및 에칭을 하겠습니다. 알칼리 탈지 및 에칭은 4분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탈지 여부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워러 브레이크 테스트라고 하는데 같이 표면에 물이 완전히 퍼져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양극산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알루미늄이 옥살산 용액에 완전히 담기도록 높이를 잘 맞춰줘야 합니다. 음극 정극의 적정 면적은 균일한 양극산화를 위해서 알루미늄의 2배에서 4배 사이로 하시면 됩니다. 음극 정극과 알루미늄의 간격은 최소 거리인 5cm 이상 유지하면 되지만 알루미늄의 크기 및 형태에 따라 간격은 더 멀어져야 합니다. 유기산 아노다이징의 전류 밀도 범위는 0.5A에서 5A per 제곱 데시미터입니다. 저는 2.5A per 제곱 데시미터를 적용하겠습니다. 알루미늄의 면적이 15.3 제곱 센티미터이므로 양극산화 전류는 0.382A입니다. 양극산화 초기에는 절연성에 치밀한 배리어 산화층이 생성되기 때문에 30분 이상 높은 전압이 인가됩니다. 이번 양극산화는 약 60V까지 전압이 올라갔다가 천천히 낮아집니다. 그리고 전압은 천천히 낮아지다가 40V에서 50V대에서 유지됩니다. 옥살산 전해액도 양극산화 중에 미스트 형태로 공기 중으로 넓게 퍼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언가로 덮어놔야 하는데 양극산화 시 발생하는 수소와 산소는 빠져나가고 미스트 형태의 옥살산 용액은 흡수시켜주는 것입니다.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산 아노다이징도 황산 아노다이징과 마찬가지로 키친타올이 딱입니다. 유기산 아노다이징에서 양극산화 시간은 엔지니어 규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엔지니어 720 규칙 및 미터법의 환산인 312 규칙을 적용해보면 두께 대비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험적 데이터 또는 연구 데이터 등을 참고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초기 배리어층이 생성되면서 높은 인가전압이 나오는 시간을 제외하고 인가전압이 낮아져서 안정되는 때부터 30에서 60분이면 염색하기 좋은 산화층 두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작업하는 방식으로 얻은 데이터를 종합하면 총 1시간 30분의 양극산화 시간으로 평균 40마이크로미터 두께의 내구성 및 내만 보석을 보장하면서 염색하기 충분한 산화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극산화 총 시간 범위는 1시간 10분에서 1시간 40분 정도입니다. 전압은 천천히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다공성이 형성되고 안정된 전압대가 44V대입니다. 이제 양극산화 공정은 거의 끝나갑니다. 남은 시간 염료의 온도를 높여놔야 하는데 염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아노다이징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용하는 다이론 멀티 염료의 적정 온도는 50에서 60도로 70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양극산화는 1시간 30분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염료에 담그기 전에 표면의 전해액을 씻어내야 합니다. 베이킹소다수에 중화 처리 후 증류수 또는 초순수로 헹궈주고 염료에 담그는 게 정석이나 증류수나 초순수로 꼼꼼하게 스프레이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염료에 담가 놓을 때는 용기 바닥에 닿지 않게 띄워 놓는 게 좋습니다. 염료에 담가 놓는 시간은 염색되고 있는 알루미늄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2분이 지난 시점으로 염색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5분이) 지났고 앞으로 2~3분 더 염색하고 꺼내야겠습니다. 염색이 매우 잘 되고 있어서 너무 오래 담가 놓으면 오히려 색이 어두워집니다. 이제 밀봉을 위해서 물을 끓이겠습니다. 밀봉에 사용하는 물은 반드시 증류수 또는 초순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밀봉 작업 전에 스프레이로 알루미늄 표면에 남은 염료를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밀봉 온도는 90도에서 100도 사이이며 밀봉 시간은 최소 15분 이상 하셔야 합니다. 밀봉할 때는 알루미늄이 냄비 바닥에 직접 닿지 않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히 잠기게 하여 끓여주는데 중간에 증류수나 초순수를 보충하셔도 됩니다. 충분한 시간 밀봉 작업을 했는데도 염료가 묻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밀봉 과정에서 수화된 알루미늄이 기공을 닫으면서 염료가 밀려나오는 것일 뿐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밀봉 후 묻어나온 염료는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연결된 와이어를 제거하고 물기를 닦아낸 다음 마지막으로 부드러운 면재질 천으로 가볍게 닦아주면 모든 작업이 완료됩니다. 특별한 문제 없이 예쁘게 유기산 아노다이징이 잘 되었습니다. 금속 질감이 잘 살아있는 매끄럽고 단단한 표면의 아노다이징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황산 아노다이징보다 더 좋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음극, 정극을 살펴보겠습니다. 옥살산 전해액에 잠겨있던 부분을 보시면 검은색 피막이 보입니다. 검은색 피막은 스테인리스 표면과 옥살산이 반응하여 만들어진 옥살산 화합물로 물에 용해되지 않고 절연성을 가지고 있어서 불규칙하게 전류 흐름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정극은 2번 이상 연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정극의 옥살산 화합물을 제거하고 다른 색 아노다이징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기산인 옥살산을 사용하여 알루미늄 아노다이징 작업을 하였습니다. 개인 안녕 장비 반드시 착용하시고 환기도 꼭 하셔야 합니다. 아노다이징 알루미늄에 레이저 장비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황산 아노다이징을 했었고 이번 시간에는 유기산인 옥살산 아노다이징을 하였습니다. 아노다이징에 사용한 옥살산 전해액의 폐기 방법은 알칼리인 베이킹소다로 중화 처리를 하고 많은 양의 물에 희석해서 조금씩 버리시면 됩니다. 중화 처리를 한다고 해도 옥살산 성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꼭 많은 물에 희석하여 조금씩 버리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옥살산은 세탁조의 산성 헹굼제로 널리 사용되며 주로 세척, 녹제거, 산업공정, 화학분석, 식물 생장 조절 등 다양하게 사용되는 물질로 개인 안전 수칙 잘 지키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먹선입니다. 채널 게시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시간에는 알루미늄 아노다이징을 해보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던 영상이라서 바로 시작합니다. 우선 작업할 알루미늄을 준비하겠습니다. 내구성 및 고품질 아노다이징에 가장 적합한 알루미늄 합금은 5000개와 6000개 알루미늄입니다. 이건 2000개 알루미늄 합금으로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구리 함량이 낮은 것입니다. 합금에 따라 아노다이징 특성이 달라서 작업 전 어떤 합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리 함량이 높은 합금은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니 꼭 합금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루미늄 아노다이징은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번 작업은 타입2 황산 아노다이징입니다. 타입2 아노다이징에서 전해액인 황산은 유일한 전해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산업 및 DIY에서 양극산화 전해액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황산입니다. 황산 전해액은 내직성과 내마모성을 크게 향상시켜서 표면 경도를 높이고 다공성의 흡수성이 높은 산화피막을 생성하여 착색이 잘 되는 특성을 만들어줍니다. 타입3 경질 아노다이징과 마찬가지로 타입2 아노다이징에서도 유기산 또는 무기산을 단독 사용하거나 혼합 전해액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전처리로 알루미늄의 기존 산화층을 제거해줘야 합니다. 양극산화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산화층 두께가 5나노미터에서 100나노미터 정도로 제거하기가 비교적 쉬우나 양극산화 처리되어 있는 알루미늄의 경우 산화층이 두껍기 때문에 수산화나트륨으로 1차 제거를 하고 물리적 연마까지 해야 합니다. 또한 날카로운 벌을 제거하고 모서리도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양극산화 시 이러한 얇은 부분에는 국부 과전류가 발생하여 알루미늄이 용해되어 버립니다. 알루미늄의 기본 준비는 끝났습니다. 음극, 정극의 재질 종류는 알루미늄, 납, 스테인리스입니다. 납을 많이 사용하는데 납은 환경 문제가 있어서 저는 납 대신 스테인리스를 사용하겠습니다. 사용 가능한 스테인리스는 304, 316으로 가능한 내산성이 높은 316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304를 사용할 경우에는 1회 작업 후 꺼내서 닦아주고 약산성 또는 약알칼리에서 2일 정도 담가 놓으면 손상된 산화층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304의 산화층 복원 정도는 표면 색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재질 정극은 2회 이상 사용하면 이렇게 구멍이 뚫리면서 황산의 용해가 됩니다. 아노다이징의 음극 정극은 양극의 알루미늄의 면적과 같거나 더 커야 하는데 황산 아노다이징에서 음극 정극의 면적은 양극의 알루미늄 표면적의 2배에서 4배일 때 최적의 공정 효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음극 정극도 아세톤을 사용해서 꼭 탈지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테인리스와 전선의 연결은 볼트를 사용해서 고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스테인리스 판은 다이소의 304 스텐 접시를 자른 것입니다. 구입할 때 재질 표시가 없어서 문구 코너에 자석으로 자성 확인 후 구입하였습니다. 음극 정극을 준비한 용기 양쪽에 배치해 주는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음극 정극이 용기 바닥까지 내려가면 안됩니다. 정극을 바닥에서 살짝 띄워 놓아야 용기 아래쪽으로 산화층이 과도하게 형성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극을 띄워 놓는 방법은 걸쇠를 만들어 붙여주거나 테이프로 고정해 놓거나 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316이 아닌 304 스테인리스는 한번 사용 후에는 산화막 복원이 필요합니다. 알루미늄은 아세톤으로 1차 탈지한 후에 수산화팀으로 알칼리 탈지 및 애칭을 해주겠습니다. 귀찮아도 물리적 연마를 먼저 해줘야 애칭을 짧은 시간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을 연결하는 와이어는 반드시 알루미늄 또는 티타늄 와이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알루미늄 합금 와이어의 경우 마그네슘 성분이 없어야 하는데 마그네슘 성분은 황산에 용해되어 와이어에 손상이 발생하고 황산 표면에서 국부 과전류가 발생하여 양극산화 도중 와이어가 용해되어 끊어지게 됩니다.
또한 와이어의 기존 손상으로 인해 얇은 부분이 노출된 경우 황산 표면에서 치직직 같은 소리가 들린다면 국부 가전류로 와이어가 용해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경우 작업을 중단하고 산화피막 제거 작업인 처음 작업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알루미늄에 와이어를 연결할 때 와이어가 닿는 부분은 양극산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알루미늄에 있는 구멍이나 안쪽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 와이어를 연결해야 합니다. 와이어는 알루미늄과 정기적으로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알칼리 탈지 및 에칭을 위한 수산나트륨 용액을 준비하겠습니다. 수산나트륨 용액의 농도는 2에서 5%로 만드는데 저는 2%로 하겠습니다. 증류수 100ml를 사용할 거라서 2% 농도의 수산나트륨 2g을 사용합니다. 헹굼에 사용할 증류수도 준비합니다. 아노다이징에 사용되는 물은 증류수 또는 초순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칼슘 등 많은 미네랄 성분이 있는 수돗물은 작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제 알루미늄의 마지막 전처리로 알칼리 탈지 및 에칭을 살짝 하겠습니다. 에칭은 수산나트륨 용액에 약 2분에서 5분 정도 담가 놓는데 알칼리 탈지만 할 때는 약 5초에서 30초 정도 담가두면 됩니다. 에칭을 하면 표면이 살짝 뿌옇게 나오는데 매트한 질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에칭을 조금 길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노다이징 완료 후에는 광택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광택제를 사용해도 됩니다. 그럼 알칼리 탈지 및 에칭하는 동안 양극산화 작업을 준비하겠습니다. 양극산화는 전해액의 온도를 상승시키는데 온도 상승을 막고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타입2 황산 아노다이징의 전해액 온도는 15도에서 21도이며 최대 24도까지 가능합니다. 에칭 작업이 끝나고 알루미늄 합금을 꺼내보면 어두운 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근데 색상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양극산화가 시작되면 곧바로 원래 색으로 돌아옵니다. 원래는 백시조로 중화 처리를 한 후 증류수나 초순수에 충분히 헹궈줘야 하는데 지금은 증류수를 스프레이하고 헹궈주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스프레이통에 증류수를 담아서 충분히 뿌려주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참고로 순수 알루미늄인 1000번대는 에칭을 해도 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스프레이는 골고루 충분히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에칭을 하고 나니 사포질이 덜 된 부분이 보입니다. 아노다이징은 표면 결함을 두드러지게 만드는데 작업이 끝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증류수에 담가 헹궈줍니다. 알루미늄은 전해액에 완전히 잠겨야 하므로 위치를 잘 잡아줍니다. 양극 소재와 음극 정극의 간격은 소형이고 형태가 단순한 경우에는 약 5에서 10cm 정도가 적당하고 양극 소재가 크고 복잡한 형태일 때는 정극 간의 간격은 약 20에서 25cm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균일한 산화막을 얻으려면 음극 정극은 분산 배치하셔야 합니다. 양극 소재의 위치가 잡혔으면 전해액인 황산을 양극 소재가 완전히 잠기도록 넣어줍니다. 제가 사용하는 황산은 황산구리와 옥사산을 반응시켜서 만든 10% 농도의 황산입니다. 반드시 개인 안정 장비인 마스크, 보안경, 장갑을 착용하시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셔야 합니다. 이제 물이 담긴 큰 용기에 양극산화 용기를 담가줍니다. 이렇게 용기를 옮기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으니 안전한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극을 양극산화할 알루미늄에 연결해줍니다. 마이너스 극은 음극 정극에 연결합니다. 알루미늄 양극산화에서 일반적인 전압 범위는 12에서 30V입니다. 전류 밀도는 1.2A에서 3A/제곱데시미터로 최대 4A/제곱데시미터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양극산화하는 알루미늄의 표면적은 22.47제곱센티미터로 제곱 데시미터당 3A로 계산해보면 0.674A의 전류값이 나옵니다. 전원장치의 설정은 약간 전류값을 올려서 0.68A로 하겠습니다. 알루미늄의 어두운 색은 산화막이 생성되면서 밝은 회색으로 돌아왔습니다. 양극산화 과정에서 황산은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는데 이는 매우 유독하며 황산 유출과 같은 것입니다.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방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저도 숨쉬기 힘들어지고 있으니 빨리 방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지 조치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키친타올을 2겹 이상으로 덮어주시면 되는데 양극산화 시 발생하는 산소와 수소는 빠져나가고 황산은 에어로졸 형태로 키친타올에 흡수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잘 덮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키친타올에 흡수된 황산은 농도가 낮은 황산이고 미량이라서 그냥 건조시켰다가 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덮어놓으면 양극산화 작업하는 동안 옆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양극산화 시간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양극산화 시간을 계산할 때는 720 규칙과 312 규칙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미터법으로 전류 밀도를 계산했으므로 312 규칙을 적용하면 양극산화 시간은 26분입니다. 312 규칙에서 산화막 두께를 25 마이크로미터로 적용한 이유는 타입2 황산 아노다이징의 산화막 두께는 보통 5에서 25 마이크로미터로 25 마이크로미터 두께는 타입3 경질 아노다이징의 최소 두께 범위에 해당하며 염료가 충분히 침투할 수 있는 두께로 염색성이 뛰어납니다. 참고로 경질 아노다이징은 25에서 150 마이크로미터 이상 두꺼운 피막으로 염색 범위가 제한되고 다양한 색상 구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25 마이크로미터 두께의 산화 피막은 내구성 및 내마모성을 향상시키면서 염색성을 보장하기 위한 두께입니다. 여기 물이 담긴 용기에 얼음물을 채우고 황산의 온도를 0도에서 5도씨로 유지하면서 두꺼운 산화층을 만들면 경질 아노다이징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양극산화 시간을 26분이 아닌 30분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양극산화가 진행되는 동안 염료를 준비하겠습니다. DIY 알루미늄 아노다이징에 사용할 수 있는 염료는 섬유용 염료로 모든 섬유용 염료가 되는 건 아니고 다이론 멀티 염료와 리트다이 염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염료 모두 다양한 색이 있으며 두세 가지 색을 혼합하여 다른 색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염료는 다이론 멀티 염료로 색에 따라 5g에서 5.8g으로 된 분말 염료입니다. 섬유가 아닌 알루미늄에 착색하는 거라서 염료 봉지에 인쇄된 색상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이론뿐만 아니라 리트다이 염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료의 희석 비율이라고 하는데 증류수와 염료의 기본 비율은 10대1 정도입니다. 하지만 염료 색에 따라 너무 진한 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염료의 농도는 너무 진하면 오히려 색이 어둡게 나오기 때문에 염료 농도는 0.5에서 0.9% 정도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 염료는 정글 그린색으로 0.6% 농도입니다. 0.6%라고 해도 꽤 진합니다. 염료를 만들려면 최소 1리터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이론 멀티 염료는 반드시 전문가용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전문가용 멀티 염료에는 고착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아노다이징용 염색제로 적합합니다. 리트다이 염색제의 경우 액체형과 분말형이 있는데 분말형의 리트다이 염색제는 다이론 멀티 염료처럼 사용하시면 되고 액체형 리트다이 염색제는 증류수의 약 2% 정도를 희석하여 염료를 가감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알루미늄에 염색을 하면 색상이 조금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처음 사용하는 색상은 테스트 염색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증류수 600ml를 사용하면 약 0.8%인데 농도는 기준값이고 중요한 것은 실제 색상이 진한지 연한지입니다. 색상이 너무 밝으면 염료를 더 추가하고 너무 진하면 증류수를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제 양극산화 완료까지 약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부터 염료의 온도를 높여서 염색을 하고 염료 밀봉을 위해서 물도 끓여야 합니다. 알루미늄은 양극산화로 산화층을 성장시키면 육각형 벌집 구조의 다공성 산화 피막이 만들어집니다. 나노 크기의 기공은 염료를 흡수하여 다양한 색상 구현이 가능하게 합니다. 염색 과정이 끝나면 기공을 닫는 밀봉 작업을 해야 비로소 모든 작업이 완료됩니다.
참고로 정밀한 치수가 요구되는 경우 산화층 두께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알루미늄 염색을 위해서는 염료의 온도를 올려야 합니다. 염료의 적정 온도는 50도에서 60도가 적당합니다. 온도를 높이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중탕 방식으로, 중탕에 사용하는 물은 밀봉 작업에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밀봉에 사용되는 물은 증류수 또는 초순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염료 용기는 내열 유리 또는 비이커를 사용하는데 지금은 작은 사이즈의 알루미늄을 작업하는 거라서 내열 유리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노다이징은 쉬었다가 할 수 없는 작업으로 한 번에 쭉 이어서 해야 하는데 막상 해보시면 꽤 여유롭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증류수의 온도가 50도가 넘어가면 염료 용기를 담가서 중탕을 해줍니다. 염료의 온도가 70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염료 온도가 50도가 되었습니다. 양극산화도 거의 30분이 되어 가는데 이제 황산 욕조에서 알루미늄을 꺼내겠습니다. 뽀얗게 양극산화는 잘 되었습니다. 양극산화된 표면은 절대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제 알루미늄 표면에 남아있는 황산을 씻어내야 합니다. 베이킹소다 용액으로 중화 처리를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지만 증류수 스프레이를 충분히 뿌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제 증류수에 한 번 더 헹궈주고 염료에 담그겠습니다. 염료에 담가두는 시간은 보통 5분에서 15분 정도지만 염료의 온도, 농도 등에 따라 30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극산화가 잘 되었다면 몇 분 내로 염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염료에 들어간 지 1분 정도 지났는데 염색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 16분 정도 지났고 꺼내서 밀봉 작업을 하겠습니다. 밀봉 전에 증류수를 뿌려서 표면에 남아있는 염료를 씻어내주는 게 좋습니다. 중탕에 사용한 증류수를 밀봉을 위해서 끓이겠습니다. 원래는 따로 미리 끓여 놓는 게 작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좋습니다. 촬영 카메라 뒤에 작업대 위에도 뭐가 많이 올라가 있어서 따로 끓여 놓지 못했습니다. 밀봉 작업은 반드시 증류수나 초순수로 해야 하고 밀봉은 90도에서 100도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물 온도가 94도가 넘었습니다. 밀봉에 소요되는 시간은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입니다. 오래 끓이다 보면 물이 줄어드는데 중간에 증류수를 보충하셔도 됩니다. 증류수 양을 잘 확인하셔서 알루미늄이 물 위로 노출되지 않게 하시면 됩니다. 거의 다 되어갑니다. 밀봉이 잘 되었으면 닦아도 묻어나오지 않습니다. 알루미늄 아노다이징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가운데 뭐가 있습니다. 알루미늄 아노다이징은 알루미늄 표면의 결함을 더욱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초기 연마와 에칭이 매우 중요합니다. 귀찮으셔도 초기 알루미늄 전처리를 꼼꼼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알루미늄의 색상은 수증기 위에 있어서 더 진해 보입니다. 어제는 시간이 늦어서 오늘 빨간색 아노다이징을 더했습니다. 빨간색 아노다이징 작업도 잘 되었습니다. 사각 알루미늄 블럭은 알루미늄을 녹여서 만들었던 건데 용해된 알루미늄에 산화 알루미늄이 혼합돼서 이렇게 불규칙한 아노다이징이 되었습니다. 나름 괜찮아 보이지만 분명한 실패입니다. 양극산화 중에 와이어가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외선을 비춘 와이어에 뭔가 빛나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와이어에 코팅을 해준 것인데 매니큐어 또는 UV 에폭시를 사용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매니큐어 건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는 UV 에폭시를 사용하여 와이어를 코팅했습니다. 와이어의 경우 황산 표면에서 국부 과전류가 발생해 끊어지니까 그 부분만 코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아노다이징 알루미늄은 DIY로 작업한 것과 표면 질감이 다릅니다. 이런 매끄럽고 오돌도돌한 표면은 비드 블라스트 작업 등으로 처리된 표면으로 DIY 작업과 질감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하시고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아주 작은 알루미늄의 경우 전류 밀도 계단에서 0.32A 이하로 나왔을 때는 양극산화 시간을 늘리거나 전류값을 올려서 양극산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한 내용들은 모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DIY 알루미늄 아노다이징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기산을 사용한 알루미늄 경질 아노다이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구연산은 DIY 경질 아노다이징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구연산 기반은 우주 항공에 이용되는 아주 치밀한 산화층 형성 때문에 전압이 매우 높게 인가되는 문제로 DIY에서 사용하려면 구연산 기반이 아닌 첨가제로서 사용해야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구연산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일반적인 경질 아노다이징의 전해액은 타입2 황산 아노다이징처럼 황산을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유기산 아노다이징에 사용했던 옥살산을 이번 경질 아노다이징에서도 사용하겠습니다. 경질 아노다이징은 낮은 전해질 온도에서 높은 전류 밀도로 두껍게 양극산화를 하는 것입니다. 전해액의 온도가 낮으면 생성되는 산화층의 용해 속도가 크게 감소하여 치밀하면서 단단한 두꺼운 산화층이 형성되고 기공의 크기 또한 작아지게 됩니다. 전해액의 온도를 낮추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음이 필요한데 얼음 대신 아이스팩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낮은 온도에서 양극산화를 하면 전해액과 산화층의 저항이 증가하는데 높은 전류 밀도를 사용하는 경질 아노다이징에서 양극산화 공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인가전압이 필요합니다. 또한 양극산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음극전구 표면이 옥살산과 덜 반응하기 위해서는 전해액의 옥살산 농도를 낮춰야 합니다. 유기산 경질 아노다이징의 옥살산 농도는 2.7%로 0.3몰 농도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번 작업도 전해액을 500ml를 만들 거라서 2.7% 농도인 13.5g을 준비하겠습니다. 옥살산 취급 시에는 개인 안전장비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옥살산 전해액을 사용할 때 최대 농도는 5%까지입니다. 전해액에 사용하는 물은 증류수 또는 탈이온수인 초순수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옥살산 전해액은 황산 전해액보다 생성되는 기공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황산에 옥살산을 첨가한 혼합 전해액을 사용한 경질 아노다이징이 최대 30% 정도 내구성이 높습니다. 이제 전해액 용기 주변으로 얼음을 채워줍니다. 여기에 사용하는 물은 그냥 수돗물입니다. 전해액에 수돗물이 들어가지 않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해액의 온도가 낮아질 때까지 잠시 놔두는 사이 음극 전극을 배치하겠습니다. 경질 양극산화를 할 알루미늄은 6061이고 연결된 와이어는 5356 알루미늄입니다. 5000번대 알루미늄은 양극산화 처리 시 산화층이 뚜렷한 갈색 또는 황갈색을 띠는데 이러한 자연 발색은 특히 망간 성분 때문이며 산화층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더 짙게 나타납니다. 그럼 알칼리 탈지 및 애칭을 위한 2% 농도의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만들겠습니다. 100ml를 만들 거라서 2g의 수산화 나트륨이 필요합니다. 얼음물 용기에는 결로가 발생하므로 꼭 바닥에 신문 등을 깔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위해서 아노다이징 전 과정은 반드시 개인 안전장비 착용과 환기는 필수입니다. 온도를 좀 더 낮추기 위해 소금을 사용하겠습니다. 얼음물에 소금을 넣어주면 온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1차 탈취는 아세톤으로 하겠습니다. 이 차 탈취 및 애칭을 위해서 만들어둔 수산화흄 용액에 5분 동안만 담가 놓겠습니다. 수산화나트륨으로 애칭을 하고 꺼내면 알루미늄 표면에 찌꺼기가 남게 되는데, 이를 제거하는 과정을 디스머트 공정이라고 합니다. DIY에서는 안 해도 별 문제는 없지만 이번엔 디스머트를 해주겠습니다. 이 용액은 황산과 아세트산, 과산화수소의 혼합 용액입니다. 각각 사용 후 폐기 용액으로 만든 것이지만 효과는 여전합니다. 중간 헹굼 없이 아주 짧게만 처리하겠습니다. 스프레이에 사용하는 물은 초순수입니다. 알루미늄이 전해액에 완전히 잠기도록 위치시킵니다. 양극산화 중에 전해액은 미스트 형태로 공기 중에 퍼져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덮어놔야 합니다.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니 꼭 덮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전류 밀도는 3.2A 제곱 데시미터를 적용해서 0.46A입니다. 그런데 경질 아노다이징을 할 때는 램핑이라는 방법으로 양극산화를 합니다. 램핑이란 전압 또는 전류를 점진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램핑은 산화층 특성에 따라 각각의 다른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작업은 3단계만 적용해서 0.26A에서 10분, 0.36A에서 15분, 그 후에는 0.46A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전압이 아닌 전류 조정으로 0.26A에서 10분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이 방법의 경질 아노다이징은 2시간 동안 평균 60에서 65 마이크로미터 두께의 산화층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두께는 일반적인 경질 양극산화 처리의 30에서 60 마이크로미터 두께의 범위에 속합니다. 10분이 지났고 전류를 0.36A로 올리겠습니다. 이제 0.36A에서 15분 동안 진행하고 원래 전류값인 0.46A로 올리겠습니다. 15분이 지났고 원래 전류값인 0.46A로 총 2시간 동안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경질 아노다이징은 인가 전압이 안정되어도 상당히 높은 전압이 필요합니다. 황산 전해액을 사용하는 경질 아노다이징에서도 높은 전압이 인가됩니다. 그래서 경질 아노다이징을 하시려면 최대 출력 100V 정도의 DC 전원 공급 장치가 필요합니다. 총 2시간의 양극산화 작업이 끝났습니다. 경질 아노다이징은 어두운 색상 계열만 염색이 가능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밀봉을 합니다. 특히 고온 밀봉을 하게 되면 산화층의 경도가 크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밀봉이 필요할 때는 냉간 밀봉으로 작업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밀봉을 하지 않습니다. 밀봉을 하지 않는 경질 아노다이징의 다공성 기공은 윤활유 등의 오일과 물의 저장소 역할을 해서 마찰을 줄이고 윤활성과 내마모성이 필요한 부품에 적합합니다. 여기 와이어를 보시면 5000번대 알루미늄은 양극산화 후 갈색 또는 황갈색으로 자연 발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색상은 완전히 건조되어 있을 때보다 젖어 있을 때 또는 실링 처리를 했을 때 더욱 두드러집니다. 경질 양극산화를 마친 6061 알루미늄도 젖어 있을 때와 완전히 건조되어 있을 때의 색상은 다르게 나옵니다. 이러한 색상 차이는 산화층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건 밀봉 없이 오일만 흡수시킨 것입니다. 산화층 표면에 빛반사 및 산란이 바뀌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표면을 적셔보면 실링 등의 처리를 했을 때의 색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두 개의 색상 차이는 산화층 두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밀봉 없이 오일을 흡수시켰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이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윤활성 및 내식성 향상, 마모 및 마찰 감소 등의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오일은 식품 등급 유동 파라핀인 미네랄 오일입니다.
미네랄 오일은 알루미늄 부품이 포함된 시스템에서 윤활유 또는 절연 매체로 흔히 사용됩니다. 그럼 여기에 오일을 흡수시켜 보겠습니다. 작은 병에 미네랄 오일을 담아 놓은 것입니다. 이대로 잠시 놔뒀다가 꺼내서 잔여 오일을 닦아주면 됩니다. 좀 더 닦아줘야겠습니다. 이제 스며 나오는 오일을 한두 번 정도 더 닦아주면 손에도 오일이 묻어나오지 않습니다. 경질 양극산화 후의 색상은 밝은 회색에서 중간회색, 청동색, 황갈색, 청회색, 황녹색 등의 자연 발색이 나옵니다. 또한 산화층 두께가 두꺼울수록 더 어둡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경질 양극산화 처리는 일반적으로 밝은 장식용 색상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검은색 같은 어두운 염료는 잘 흡수합니다. 지금까지 옥살산을 사용한 유기산 경질 아노다이징을 해보았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살입니다. 아직은 후유증이 남아있지만 많이 회복하고 이렇게 다시 인사드립니다. 그럼 공지드렸던 대로 알루미늄에 도금을 해보겠습니다. 알루미늄은 강력한 산소 친화력 때문에 도금 밀착성이 떨어져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도금이 안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은 전처리 공정에서 징케이트라는 2단 아연 치환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아연을 입히고 방리 후에 다시 아연을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하기 쉬운 재료들을 사용해서 징케이트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건 며칠 전에 알루미늄 합금에 도금을 해놓은 것입니다. 알루미늄 종류에 따라 징케이트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만 다를 뿐 모든 종류의 알루미늄 합금에 같은 방법이 적용됩니다. 알루미늄은 아노다이징, 즉 양극산화 처리가 되어 있는 것과 아닌 것이 있습니다. 알루미늄의 산화피막은 부도체로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통전 테스트로 확실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의 산화피막은 공기 중에서도 자연적으로 생성되는데 양극산화를 통해 생성된 산화피막은 더 치밀하고 두껍습니다. 참고로 알루미늄 컬러는 산화피막에 금속 염료를 침투시키고 봉공 처리한 것입니다. 이 알루미늄은 양극산화 처리가 되어 있지 않지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얇은 산화피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산화 유무를 떠나 징케이트 처리 전에는 산화피막 제거가 필요합니다. 우선 도금을 하기 전에 징케이트 처리에 사용할 아연산염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아연산염 제조 방법은 수산화나트륨과 산화아연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산화아연은 흰색의 가루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산화나트륨과 산화아연의 구입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남겨놓았습니다. 아연산염을 만들 작은 용기를 준비해 줍니다. 작은 주사기로 물 5ml를 용기에 넣어줍니다. 참고로 이 물은 그냥 수돗물입니다. 저울을 사용하여 2.5g의 수산화나트륨을 계량해 줍니다. 50% 농도의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만들 것입니다. 개인 안전 장비인 보안경, 마스크, 장갑 등을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 수산화나트륨은 용해될 때 발열 반응이 있어서 얇은 플라스틱 용기를 우그러뜨릴 만큼 뜨거워집니다. 얇은 용기를 사용하신다면 저처럼 하시고 조금씩 녹여주셔야 합니다. 수산화나트륨은 강알칼리로 단백질을 분해야 합니다. 매우 위험한 물질로 영구적인 조직의 손상 및 영구적인 눈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개인 안전장비 반드시 착용하시고 급하지 않게 천천히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산화아연을 약 0.7g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많이 넣어도 다 섞이지 않으니 1g 이내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연은 염기와 반응할 때 수소 발생과 함께 산화 반응이 일어나지만 산화아연과 수산화트륨을 반응하면 곧바로 아연산염이 만들어집니다. 잘 섞어준 다음 이대로 잠시 놔두고 다음 작업을 하겠습니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아연은 내산성이 없어서 산성 도금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알칼리 구리 도금액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조금만 만들 거라서 약 400ml의 물을 넣어주겠습니다. 전해질 용액을 만들기 위해 소금을 넣어줍니다. 소금은 테이블 스푼 하나 정도면 됩니다. 구리선을 2개 준비합니다. 각각의 구리선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연결합니다. 전압은 12V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대로 1시간 반 정도 놔두겠습니다. 약 48분이 지났습니다. 현재 도금액은 pH가 중성에 가까운 상태라서 구리 이온이 슬러지 형태로 떠 있습니다. 플러스 극의 구리선을 꺼내보면 수돗물에 미네랄 성분이 흰색 침전물이 되어 들러붙어 있는 게 보입니다. 증류수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냥 수돗물을 사용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럼 구리선을 닦아내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1시간 반 정도 되었습니다. 우선 식초로 pH를 조금 낮춰서 둥둥 떠있는 이온 슬러지들을 다 녹이겠습니다. 그리고 식초는 징케이트 처리 과정에서 질산 대신 사용할 것입니다. 아세트산에 의해 산성 상태로 pH가 낮아져서 도금액이 맑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더 맑아집니다. 이제 pH를 높여서 알칼리로 만들겠습니다. 이건 베이킹소다입니다. 베이킹소다가 들어가면 pH는 높아지고 색상도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베이킹소다는 아세트산과 만나면 거품이 일어나서 도금액의 온도를 높이기 전에 베이킹소다를 먼저 조금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화학반응은 온도가 높으면 더 격렬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한 잔의 콜라가 생각나는 소리입니다. 도금액 색상도 점점 파란색으로 바뀔 것입니다. 거품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베이킹소다를 또 넣어줍니다. 거품도 많이 줄었으니 도금액 온도를 높이겠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라서 중탕 방식으로 온도를 높이겠습니다. 도금액 온도가 20도를 넘으면 도금액 색상이 파란색이 될 때까지 베이킹소다를 조금씩 계속 넣어줍니다. 온도계로 50도가 넘지 않도록 체크해줍니다. pH 측정은 pH 미터가 정확하지만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사용해서 색상 변화를 관찰해 주셔도 됩니다. 이 알칼리 구리 도금액은 점점 맑아지면서 투명한 파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베이킹소다를 넣기 전과 비교해보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알루미늄에 전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알루미늄은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여 자연적으로도 산화피막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양극사나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산화피막을 제거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벗겨내는 방법과 수산화나트륨 등의 화학적인 방법이 있는데 가능한 둘 다 해주는 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포질 후 남은 불순물 제거와 탈지 작업은 아세톤이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물리적 제거만 하고 도금해 보겠습니다. 알루미늄은 공기 중에서 산소와 반응하여 즉시 산화피막을 생성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작업해야 합니다. 처음에 만들어 놓았던 아연산염을 알루미늄에 도포해 주겠습니다. 빠짐없이 골고루 도포해 주시고 도금할 면적이 넓을 때는 나일론 재질의 인조모 붓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천연모 재질의 붓은 털이 녹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연산염 처리는 침지 방식이 더 낫지만 이렇게 바르는 방법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 바른 후에는 약 1분에서 5분가량 방치해 주는데 학금에 따라 방치 시간은 달라집니다.
아연산염을 발라준 부분을 보면 회색의 아연이 덮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차 아연산염 처리는 끝났고 이제 아연을 제거해 주겠습니다. 우선 찬물에 헹궈줍니다. 아연층 제거는 질산 대신 식초를 사용하겠습니다. 식초에 약 4, 5분 정도 담가 놓으면 됩니다. 화학 반응은 낮은 온도에서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초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따뜻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달군 셀을 식초에 담가 온도를 높여도 됩니다. (4분)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 찬물에 헹궈주고 2차 아연산염 처리를 하겠습니다. 2차 아연산염 처리도 1차와 마찬가지로 꼼꼼히 발라주고 1분에서 5분 정도 방치한 다음 찬물에 헹궈주시면 됩니다. 합금에 따라 방치 시간은 다르며 1차에서 아연이 입혀진 정도를 확인하여 상황에 따라 반복 처리하셔도 됩니다. 징케이트 처리를 하는 동안에 도금액도 많이 투명해졌습니다. 도금액 온도를 측정해서 25도에서 50도 사이인지 확인합니다. 현재 도금액 온도는 37도입니다. 구리선에 플러스극을 연결해 줍니다. 플러스극이 도금할 소재를 둘러싸야 고르게 도금되지만 그냥 하나만 사용하겠습니다. 알루미늄에 마이너스극을 연결해주고 3V 전압으로 도금을 시작합니다. 1차 도금 시간은 약 7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플러스극이 한쪽에만 있어서 알루미늄 방향을 구리선 쪽으로 돌려주면서 도금을 해야 합니다. 도금한 지 4분이 지났고 어떤지 보겠습니다. 일단 구리는 잘 달라붙은 걸로 보입니다. 도금액은 베이킹소다를 좀 더 넣어서 pH를 더 높여줘야 할 듯 합니다. 일단은 이대로 지나가겠습니다. 1차 도금한 지 7분 정도 지났습니다. 2차 도금을 하기 전에 깨끗하게 닦아서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차 도금만 해준 상태에서 광을 내고 아세톤으로 닦고 있습니다. 초반 사포질이 약간 덜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징케이트 처리를 한 번 더 하고 2차 도금을 진행하겠습니다. 금속 구리는 수산화나트륨에 용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 도금에서 구리가 도금되지 않았던 부분의 징케이트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차 도금까지만 하겠습니다. 도금 시간을 10분 이상 3차 정도까지 도금하면 두꺼운 구리 도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2차 도금을 끝내고 광을 내보겠습니다. (1차) 도금 후에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고 2차 도금까지 한 상태는 좋습니다. 도금 시간을 짧게 해서 두껍게 구리가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도금 자체는 잘 되었습니다. 구리 도금은 주로 다른 도금의 하지 도금으로 사용합니다. 구리는 변색과 녹청이 발생하기에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약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코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재밌는 걸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구리 도금층 아래에는 아연이 있습니다. 여기에 열을 가하면 아연이 구리층으로 확산되어 아연과 구리의 표면 합금이 생성됩니다. 이때 생성되는 합금이 바로 황동입니다. 열을 가할 때는 100도 이상으로 몇 초만 열을 줘야 합니다. 한 곳에 오래 불꽃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방금 전 광택을 낸 상태이고 아연량이 적어서 색상 차이는 별로 없지만 열을 가해서 아연량이 약간 부족한 황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구리보다는 부식에 강합니다.
황동으로 만들지 않은 구리 도금과 비교해보면 색상 차이가 납니다. 지금까지 알루미늄에 도금을 하기 위해서 아연산염과 알칼리 구리 도금액을 만들고 징케이트 처리와 구리 도금, 열을 이용한 아연 확산으로 황동 변환까지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알루미늄 합금에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하시면 되고 아연산염으로 징케이트 처리하는 시간만 다를 뿐입니다. 1차 구리 도금 후에 광택을 내보시고 도금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그 상태 그대로 징케이트 처리 다시 하고 2차 도금 진행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구리 도금을 하지 도금으로 사용한다면 황동 변화는 필요 없습니다. 그럼 안전하게 DIY 하시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셀입니다. 커뮤니티에서 말씀드렸던 알루미늄을 검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용기를 준비합니다. 소금입니다. 황산구리입니다. 그리고 에바놀시입니다. 에바놀시에는 일반인이 구입할 수 없는 이산화셀레륨이 약 2%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산화셀레륨은 콜드 블루잉 용액의 활성 성분입니다. 이산화셀레륨은 독성 물질로 DNA 및 염색체의 돌연변이를 일으키므로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금은 반응을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부피 기준 전체 용량의 약 5% 정도 넣어줍니다. 황산구리도 전체 용량의 약 5% 정도만 넣어줍니다. 황산구리가 10%를 초과하면 갈색이 섞여서 착색됩니다. 용액이 맑아질 때까지 저어주면서 잘 녹여줍니다. 작업 전에 개인 안전 장비는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 알루미늄의 블랙 착색을 위한 용액 준비가 끝났습니다. 반만 착색해 놓은 알루미늄 환봉인데 착색 전에 해줘야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시중의 알루미늄은 양극산화되어 출하되는데 산화피막이 매우 두껍습니다. 양극산화된 표면에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서 착색이 안됩니다. 촬영 전날에 산화피막을 벗겨 놓았지만 하루가 지났으므로 한 번 더 살짝 벗겨내겠습니다. 알루미늄은 공기 중에 산소에 노출 시 거의 즉시 산화피막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산화피막 제거 후에는 최대한 빨리 착색 작업을 해야 합니다. 알루미늄의 산화피막 제거에는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산화피막이 제거된 알루미늄은 즉시 반응하지만 한 번의 작업으로는 블랙으로 착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랙이 나올 때까지 바르고 닦아내기를 반복하셔야 합니다. 산화피막이 덜 벗겨진 부분은 착색이 되지 않습니다. 산화피막은 꼼꼼하게 제거되어야 합니다. 제거가 덜 된 산화피막을 제외하고는 블랙 착색이 잘 되었습니다. 면봉보다는 붓을 사용하면 좀 더 편합니다. 이 알루미늄도 반쪽을 사전 작업했던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 나머지 반쪽의 산화피막이 덜 제거가 된 것 같습니다. 역시 닦아보니 티가 좀 납니다. 오일을 바르면 달라 보이니 영상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알루미늄 합금인데 2000개 합금으로 생각됩니다.
알루미늄 합금의 전처리는 수세미로 살짝만 문질러주면 됩니다. 알루미늄 합금도 반복 작업이 필요합니다. 합금 종류별 밀시트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합금이 블랙 착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루미늄 합금에도 블랙 착색이 잘 되었습니다. 오일 발라놓으니까 괜찮습니다. 산화피막 제거가 제대로 안되면 얼룩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DIY로 알루미늄을 블랙 착색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